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수 변호사님이 개인 파산관제 절차의 이론과 실무, 관제인 업무 중 보험계약에 의한 해지 환급금 환가하고 퇴직금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해지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150, 생명보험 같은 거 150만원만 압류가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그 이상은 다 환가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 당시에 해약 환급금이 보험계약이 한 서너 개가 돼서 총 600만원 정도가 있다. 600만원 정도가 있다. 그럼 150 빼고 450까지는 환수할 수 있죠. 환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관제인별로 다 틀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옛날에 우리 파산 관제 세미나 때도 이제 많은 논의가 돼 있었고, 법원에서도 이제 예전에 이원구 변호사님이 이런 보험금 환가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표하신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관제인마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150 빼고 300 정도는 돼야지 환가를 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50 빼고 최소한 500은 돼야 된다. 어떤 분은 1110만원 미만이면 아예 해지를 하지를 않는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파산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험 해지금 환급가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님이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 변경이 많습니다. 변경도 하나의 큰 트렌드 같아요. 근데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하면 오히려 더 티가 나서 발견하기가 더 용이해요. 사실은 애들이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이었는데 그 오랫동안 버는 게 아까우니까 살짝 바꿔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계약자로 돼 있어도 보험 가입 시기가 너무 어린 시절이에요. 그럼 다 들통나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는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니라 내 부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딸인지. 원칙적으로 예금 같은 경우는 명의자설이죠.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출연자설이 아니죠. 예외적으로만 이제 인정되죠. 근데 이제 보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에서도 계약자 거다, 실제 납입한 자 거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험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한 사정,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를 채무자로 한 이유, 여러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절충적으로 환가를 하든지 아니면 채무자의 사정을 봐서 환가를 포기하든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환가.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가 실제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도 장래 청구권으로서 파산제도에 속합니다. 382조 제2항.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파산제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2분의 1만 속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년 1월 23일 선고, 2013-71180 판결. 그 다음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거 다 특별법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되죠.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 혹은 근로자 퇴직금 급여 보장법상의 이걸 일시불로 발 수도 있죠. 퇴직연금 채권 등을 수령해서 통장에 갖고 있는 한, 이거는 이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해서 성질을 잃어서 이제 예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류금 185만 원의 제한을 받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제 한가 대상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도 이제 실제 환수를 하냐. 왜냐면 퇴직금 받아봐야 뭐 요즘 중간정산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장을 들여다보면 몇백만 원 빼냐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한수한 게 그분이 이제 아파트 경비를 쓰다가 퇴직금을 400인가 500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압류된 통장인지 모르고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어항이라 그랬죠. 들어는 갑니다. 돈이 나오질 못해요. 어항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파산 신청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부업체 같은데 뭐 대부업체는 아니고 이제 자산관리업체죠. 자산관리업체로서 그 뭐랄까 그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소액이지만 환가를 해서